오늘은 인생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해요. 아이들이 다 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이 뒤집히기도 하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을 때 저의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다 보면 제가 알고 있던 세계가 다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사실 이 교육 분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답정너잖아요. 예. 아이가 대학에 잘 갔으면 좋겠다. 아이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가 기본적인 답으로서 부모님들이 결과치를 딱 정해놓고 아이들을 이제 바라보게 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변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1% 성공의 이야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라는 그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은 또 상대적인 것이라서 최상위 몇 프로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공이라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래전에 이런 글을 엄마 팩폭이라는 제목으로 블로그에 글을 썼던 기억도 나요. 사실은 이런 팩폭들이 요즘에 이제 좀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스카이에 갈 수 있다. 이런 류의 이제 콘텐츠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성공주의가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또 시작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았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땅을 개척하던 그 개척 정신이 사실은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 미국에서 출발해서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본주의와 이런 성공 신화들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문화에서도 정말 소중하고 귀한 그 문화적인 본받을 만한 점들은 제가 평소에 이렇게 자주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뭐 책임감이라든지 자기 존중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받고 싶고 좋은 것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들 중에 조금 우리가 정신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불리하고 안 좋은 사고의 흐름들이 더 많이 우리 사회에 침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답정너는 우리의 교육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단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육 문화가 이제 정답을 찾는 교육을 항상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답이 뭔가 이렇게 딱 도출이 되어야지만 인정받는 그런 문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교육 문화를 따라가고 이 흐름에 아이들을 내맡길 수밖에 없는 부모님들이라면 당연히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으시고 그 답답함과 불안감을 감추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답정너의 끝에 는 상대평가의 가장 최상단에 이제 오르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고 이 본능을 우리가 캐치하고 여기에 대한 마음에서의 대처법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아이 자녀 교육이 뭐 대학에 갔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예, 뭐 우리 아이가 뭐 결혼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은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녀를 바라보는 기준과 철학이 바뀌지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불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클로닌저의 성격 이론 중에서 우리가 이제 발달시켜야 되는 성격의 영역으로 자율성과 연대감 그리고 자기초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결국 그 해답은 어디에 있냐면 저는 마지막 그 자기 초월성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자기 초월성이라는 것이 뭐냐? 누군가가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보면 어떤 운명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크리스찬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과연 아이들과 나의 인생에
행복을 위해서 좋은 것이냐. 사실은 저는 성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닥 그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아이들이 뭐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또 그 후대가 자라나는 그런 성장의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최상단을 지향을 할 것이고, 그렇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불안감과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정서 상태를 끊임없이 계속 경험하다가 세상을 뜨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낳지 않은 그냥 일반인들의 삶을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울증으로 이제 고생을 하고 있고, 끊임없는 이제 남과의 비교 속에서 자기 자신의 지위와 현재 상태를 자꾸 가늠하게 되는 이런 현실이 바뀌지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아이들을 뭔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고 교육을 또 잘하고 싶고 양육을 잘하고 싶으시겠지만, 이런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이 불안의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이제 사회복지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나이 많으신 분들의 가정에 이렇게 찾아가서 대화도 해드리고 말벗도 해드리는 그런 분이신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노인들이 되셔가지고도, 그 나이를 많이 드셔가지고도 자기가 예전에 땄던 그 학위 자랑이라든지 자식들 자랑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굉장히 연연하시는 말씀들을 하신다고 해요. 머리가 희끗희끗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조차 자기에게 사회적인 어떤 성취를 이루었던 것들을, 그 끈을 그나마 이제 부여잡고 살아가는데, 실상은 뚜껑 열어보면 자녀들이 오지 않은 이제 굉장히 수십 년 되었고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면서도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시더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참 착착하면서도 어떤 우리의 어떤 미래의 모습도 그려보게 되고, 정말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이 불확실성이 가득한 삶에서 그나마 작은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결국에는 그런 우리의 욕망의 끝인 성공의 최상단에 대한 마음들을 너무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과거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오히려 이 성공주의를 주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어쩔 수 없이 그 SNS나 디지털 환경에 있어서 선진국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SNS 문화가 사실은 어떤 다른 단면으로 우리가 필요해서 찾아 듣는 그런 이런 강의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남과의 비교를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타인에 대한 우월감, 자존심을 채우거나 혹은 그렇지 못하다고 할 때 굉장한 어떤 무기력감과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끊임없는 어떤 좌절감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정말 아이를 우리가 처음에 안아들었을 때의 그 감동과 행복, 그 초심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서 이 한 평생을 살아갈 때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어떤 성공주의 신화에서 한 발짝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성공주의 신화에 참 여러 가지 그동 이제 부자 되기 열풍도 있지만, 그것만큼이나 사람의 어떤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강렬한 열망이 느껴지는 게 또 이 교육의 분야거든요. 그런데 이 성공을 추구한다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노력할 수 있을 때 우리 삶이 개선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에 너무 이제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면서 이것만을 쫓다 보면 자아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좀 한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자녀와 더불어서 자녀들에게 더 많이 알려주고 좋은 가치를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너 이 길이 아니면 안 돼라는 어떤 극단적인 성공주의의 철학보다는 이 길이 아니어도 너는 잘할 수 있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라는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을 채워주는 부모님의 언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온 사회가 다 함께 똘똘 뭉쳐가지고 이 성공주의가 곧 진리라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현재의 어떤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을 해보고, 그건 메타인지라고 하죠. 내가 과연 갈 수 있는 길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쿨한 인정?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제 받아들임. 그리고 성공한 자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 삶이란 게 똑같이 뭔가 일률적으로 주어지는 생이었다면 별로 그렇게 재미있고 다채롭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성경의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잖아요. 만약에 그냥 그 제페토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만들듯이 너무나 똑같은 조건에 똑같이 만들었다면, 이 세계를 만들었다면 이렇게 뭔가 아름답고 다양한 다채로운 어떤 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곤 합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초월성의 어떤 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기 초월성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것을 계속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그냥 그 어렸을 때 가졌던 그런 신앙이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했었는데, 아무리 저보다 강한 사람이 온다고 하더라도 기죽지 않고, 저보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을 이제 존중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기고만장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자기 초월성의 반대편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거나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옆집 부모한테서 상처를 받으셨다거나, 예, 사회적으로 만나는 그 많은 콧대 높은 사람들로 인해서 심리적인 괴로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 부분으로 위안을 삼으셨으면 해요. 결국 예,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 때 이것을 좀 벗어나고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은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너무 여기에 몰입이 되어질 때에는 우리가 결국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팩폭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겪게 될 그 좌절감이 팽배한 사회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결국엔 이렇게 온갖 범죄가 판을 치고 잘못된 사상들이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서 모두가 불행한 사회가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이라도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인생 이야기를 좀 해보았는데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교육에 대해서 열정이 있었던 만큼이나 저는 많은 분들이 좀 인생을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요. 이런 어떤 내용들도 앞으로 계속 잘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